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은행 앱에 들어가십시오. 통장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1억이 있든 5억이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그 피 같은 현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듯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설마 하십니다. 내 통장에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가 없어진다는 거야 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초대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 1600원 시대의 개막입니다. 저는 김성훈입니다. 올해 63세, 32년 동안 은행원이었습니다. 그중 15년은 VIP 고객만 전담했습니다. 10억 이상 고객들만 상대했습니다. 며칠 전 제 은행 후배가 전화했습니다. 형님, VIP들이 움직입니다. 조용히 달러 바꾸고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잠이 확 깼습니다. 12월 14일 한국은행이 조용히 발표한 문서 하나.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제도 점검. 뱅크런이 뭡니까?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먼저 내 돈 찾겠다고 은행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나라 망할 때나 보는 그 아수라장 아닙니까?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소방차 수십 대가 몰려와서 불날지도 모르니까 물 뿌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방송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불냄새를 맡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경제가 튼튼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뒤로는 은행이 무너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전 재산이 묶여 있는 곳, 바로 아파트입니다.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 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아닙니까?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서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탈출합니다. 그러면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을 것이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이자를 감당 못해 집을 던지게 됩니다. 시장의 매물은 쏟아지는데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부동산 대폭락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1997년 IMF 사태 기억나십니까? 전날 밤까지는 다들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환율은 2,000원 가까이 치솟았고,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집값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25분 동안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남은 평생을 후회와 눈물 속에서 보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딱 3가지만 준비하신다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은 오히려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방심한 자에게는 지옥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볼륨을 높여주십시오. 팩트체크 1. RP 돌려막기의 진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한국은행이 뱅크런을 걱정하고 환율이 1,600원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은행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는 RP라는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RP.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쉽게 말해서 전당포 빚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를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철없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부실 건설사들과 부동산 PF입니다. 이 아들이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아버지인
한국은행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급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딱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제가 가진 시계를 담보로 맡길게요. 일주일 뒤에 꼭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일단 돈을 찍어서 빌려줍니다. 이게 바로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들이 돈을 갚기는커녕 울상을 짓고 다시 찾아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돈이 안 도네요. 지난번 빌린 1,000만 원에 이자 50만 원까지 쳐서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냥 이번에 1,500만 원만 새로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혀를 차면서도 아들이 망하면 집안 전체가 흔들리니까 또 돈을 새로 찍어서 내줍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번엔 2,000만 원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부상으로는 아들이 꼬박꼬박 빚을 갚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버지의 등골까지 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부실 건설사들에게 하고 있는 짓이 딱 이렇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1분기만 해도 한국은행의 RP 잔액이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2조 원, 4배 뛰었습니다. 3분기에는 4조 5천억 원, 또 2배입니다. 4분기에는 무려 6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8개월 만에 빚의 규모가 13배나 폭증한 겁니다. 거기다 지난 12월 8일에는 국채를 그냥 사주겠다며 1조 5천억 원을 또 풀었습니다. 합치면 8조 원입니다. 나라의 국간지기인 한국은행이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더 심각한 건 통화승수라는 놈입니다. 한국은행이 1조 원을 찍어서 시장에 내보내면 이 돈이 은행과 은행을 돌고 돌면서 신용을 만들어내는데 그 효과가 무려 14배나 뻥튀기 됩니다. 8조 원 곱하기 14배, 무려 112조 원의 영향입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입니까? 돈이 흔해지니까 돈값인 금리는 내려가야 하고 사람 주머니에 돈이 도니까 경기가 살아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꼴을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어서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붙여놨는데 정작 금리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은 전부 죽어가는 좀비들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망했어야 할 부실 건설사들, 이자 못 내서 쓰러져야 할 PF 사업장들, 이 좀비 기업들이 한국은행이 푼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시중의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니까 여러분이 평생 모은 1억 원의 가치가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팩트체크이 외국인 탈출과 국민연금의 눈물. 외국인 투자자들은 귀신입니다.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구나. 저러다 곧 터지겠구나. 이걸 눈치채고 지금 한국 채권을 내다 팔고 짐을 싸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만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무려 20조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9,300억 원씩 야반도주 중입니다. 20조 원이면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 한국 못 믿겠어. 나중에 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손해보더라도 당장 현금 챙겨서 떠날래 하고 야반도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돈인 원화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당연히 환율은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구명보트인 달러로 갈아타려고 아우성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이 위험하다며 버리고 간 그 쓰레기 채권들, 그리고 치솟는 환율을 막기 위해 정부가 누구를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최후의 보루, 국민연금을 강제로 등판시켰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달러 가지고 나가서 환율이 오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달러 좀 내놓으라. 그리고 외국인들이 던지고 나간 한국 채권 너희가 좀 사줘. 한마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용 소화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가치가 올라서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환율 급한 불 끄겠다고 국민연금이 가진 알짜배기 달러를 헐값에 팔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당장 오늘 저녁 반찬으로 쓰겠다는 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채권 매입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한국 채권을 팔고 도망가는데 그 똥을 국민연금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을 내 돈 주고 사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비중 25%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에서 한국 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원래는 이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숫자가 25%를 훌쩍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무슨 신호일까요? 더 이상 한국 채권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국민연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방어선이 뚫렸다는 비명소리입니다. VIP 회원들이 주목하는 지표가 바로 이 25%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시죠? 억울하시죠? 평생 헌신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자식 대학 보내고 은행에 저축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저도 억울합니다. 하지만 화만 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 욕만 하고 있으면 같이 죽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할 5가지 위험 시그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난장판 속에서 언제 도망쳐야 할까요? 선장은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고 배는 기울어 가는데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와 언론이 아무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숫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여러분이 탈출 버튼을 눌러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복잡한 경제신문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딱 이 5가지만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시그널. 국채 10년물 금리 3.5%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점수표이자 체온계입니다. 사람도 체온이 36.5도여야 정상이지 38도, 40도 넘어가면 응급실 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도 똑같습니다. 이 국채 금리의 정상 마지노선이 바로 3.5%입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국고채 10년물 금리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만약 이 숫자가 3.5%를 돌파했다. 이건 경고 단계가 아니라 공습 경보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위험하다 투여하고 소리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3.7%를 넘었을 때입니다. 이건 체온이 40도가 넘은 겁니다. 이때는 가진 현금의 절반은 무조건 안전한 달러나 금으로 옮겨놔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원달러 환율 1,500원입니다. 1,500원은 심리적 저지선입니다. 이게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폭풍이 몰아칩니다. 1차 저지선은 1,500원, 2차는 1,550원,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은 1,600원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가면 기업들이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해서 공장 돌릴수록 손해를 봅니다. 결국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터집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쌀이나 휴지 같은 생필품부터 넉넉히 사두십시오. 세 번째 시그널, 한국은행 RP 월간 2조 원 급증입니다. 제가 앞에서 한국은행이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돌려막기 규모가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 한 달 사이에 RP가 2조 원 이상 늘어났다. 이건 은행들이 돈이 없어서 아우성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3조 원 이상 늘어났다. 이건 부동산 시장, 특히 거품이 많이 낀 강남이 같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네 번째 시그널,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비중 25%입니다. 이 숫자는 정부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한국 채권 비중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줄기는커녕 25%를 넘어서 계속 늘어난다. 이건 외국인들이 버리고 간 똥을 우리 연금으로 다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25%가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뒤에 나올 선수는 없습니다.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진 무법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그널, 뱅크런 조짐입니다. 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은행이 망하겠어? 하시는 분들. 2023년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스마트폰 뱅킹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단 하루 만에 망한 거 못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은행 예금 이탈 급증이라는 기사가 나오거나 저축은행 연체율 비상이라는 말이 들리면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를 긴급 점검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세 가지 생존 수칙. 잠시 화를 내려놓고 냉정해지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고 한탄만 하고 있기에는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로 모은 노후 자금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머리 아프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만 골라 딱 한 번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칙. 자산의 20%에서 30%는 무조건 달러나 금으로 바꿔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만 반대로 달러와 금값은 오릅니다.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내 재산이 전부 한국 돈으로만 되어 있으면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때 같이 망합니다. 하지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원화가 떨어져도 달러가 올라서 내 자산을 방어해 줍니다. 이게 바로 보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당장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외화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유 자금의 30% 정도만 달러로 바꿔서 넣어 두십시오. 만약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폭등하면
남들은 비명 지를 때 여러분은 웃으실 수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나라가 망해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돈입니다. 은행이나 금 거래소에서 골드바를 사두시거나 금 통장을 만드십시오. VIP들은 환율이 1,450원만 넘어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수칙. 예금은 무조건 5천만 원 단위로 쪼개고 부실한 금융사는 피하라. 은행이 망하면 나라에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돈을 돌려줍니다.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린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도 실제 내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VIP들에게 여전히 안전하게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을 넘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자 좀 더 준다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한 곳에 2억 3억씩 넣어둔 분들 계십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 넘게 들어있다면 당장 빼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십시오. 시중 5대 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같은 제1금융권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자는 조금 적더라도 원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원금 다 날리고 이자 몇 푼 더 받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은행 직원이 이율 높다고 권하는 ELS 같은 투자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 은행 망하면 휴지 조각되는 겁니다.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 예금으로만 5천만 원씩 쪼개서 넣으십시오. VIP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3개 은행에 분산합니다. 세 번째 수칙. 빚은 최대한 줄이고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지금 빚내서 집 사신 분들, 혹은 생활비 때문에 대출 받으신 분들, 지금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눈치 보고 계시죠? 제가 장담하건 때 환율 방어선이 뚫리면 금리는 폭등합니다. 지금 5% 대출 이자가 7%, 8%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금리로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십시오. 지금 당장은 고정금리가 조금 더 비싸 보일 수 있어도 태풍이 불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투자하지 마시고 빚부터 갚으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는 빚 없는 사람이 왕입니다. 현금을 쥐고 빚을 줄여서 몸집을 가볍게 해야 다가올 폭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VIP 고객 중에 변동금리 쓰는 사람 0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1개에서 2개만 하십시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신 분은 수칙 2번, 3번. 현금이 많으신 분은 수칙 1번, 2번. 여러분께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위험 시그널과 3가지 생존 수칙, 매주 월요일 아침 커피 한잔 하시면서 10분만 투자하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킵니다. VIP 고객들한테만 귀띔하던 것들, 오늘 여러분과 다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VIP입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보리고개 넘고 전쟁 폐허 딛고 한강의 기적 일군, 그 위대한 세대 아닙니까? 1997년 집안 금반지 꺼내 나라 살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가 키운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세운 이 집입니다. 고작 환율 따위에, 고작 기계 따위에 우리가 무릎 꿇을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하면 반드시 이겨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은행 가십시오. 달러 바꾸십시오. 예금 쪼개십시오. 그게 우리 자식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노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 들매 품격이란 위기 앞에서도 허둥대지 않고 준비된 사람의 속도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왔습니다.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지금 즉시 하십시오. 화면 아래 빨간 버튼, 구독 누르십시오. 옆에 엄지 버튼, 좋아요 누르십시오. 카톡 공유, 가족, 친구에게 보내십시오. 이거 한번 봐.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거 5초면 됩니다. 그 5초가 여러분의 5천만 원, 1억을 지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일은 늦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가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 편에서 더 깊이 있고 돈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